나는 그거 셀코리아라고 보지 않아요. 빈집털이에서 왕창 모으는 것 같아요. 더 나올 거예요. 더 악화된 재료를 삼성전자 부정적 재료를 계속 낼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났어요? 지금 매일 1,400만 주, 1,200만 주 때리는데 이렇게 많이 때려? 하루에 3,000만 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예. 이 공격이 언제 멈추냐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2주 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데 추석 연휴 이후로 바로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날 상황이 좀 어땠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나왔어요. 우리가 1억 갖고 그 삼성전자 물리신 분은 300만 원 갖고 해지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일 날이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을 상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연기이 된 것만 상장시켜서 쌍 옵션 만기가 아니고 하나만 됐는데. 그럼 목요일 거는 금요일로 아니죠. 그냥 목요일은 상장을 안 시켰어요. 그 뭐 변동성이 커서 위험해서 그런지 네네. 원칙으로는 상장시켜야 되는데 상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목요일 날, 월요일 만기일 날 어느 정도 터지나 봤더니 10배에서 30배 터졌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갖고 잘하신 분들은 3천 이상을 만들 수 있었죠. 네. 그러면 그거 갖고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안 삽니다. 외국인이 연속 3일 매수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10월 실적 나올 때 될지 아니면 내년까지 갈지 이번에는 5만 원짜리 볼지.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원대 물려 계신 분은 항상 이걸 한번 3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 아닙니까? 1억을 커버하는 게 어떤 논리냐면 삼성전자 여기가 8월 5일 저점이 7만 2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고 내려가서 지금 9월 19일이 이때는 SK하이닉스가 급락한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9월 19일까지 62,200원인데 제가 이런 논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7만 원과 7만 5천 원에 1억을 삼성전자 매수했다면 11에서 15%니까 한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손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이때 0.5대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장중에는 10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0.5짜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5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다. 이게 올라가는 에너지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10포인트 정도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벤트를 이용해서 저는 내일 터질 걸로 봤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 이후로. 예. 네. 그런데 오늘 터졌어요. 그러면 내일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이 그림을 처음 모르신 분들 이미지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을 깨면 3, 5, 7, 9를 뺀다. 그래서 7포인트와 10포인트짜리 행사 가격에 100만 원 정도를 넣고 이건 버린다 생각하고 넣고 그 다음에 5포인트 정도 전후에서는 기본 배팅을 뭐 200만 원에 300원에서 합쳐서 3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걸 대응을 해보시라.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 9포인트에서 7에서 10 오를 때 대응할 자금을 한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3에서 5포인트 정도 움직일 때 관련된 금액을 넣고 이거는 7에서 10분 그때 왔을 때나 결제받고 요 중간 과정은 매매를 해라.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거든요. 그러면 9월 19일 날입니다. 이때가 제가 348을 그러니까 항상 어느 맥점을 붕괴하면 거기서 7에서 10포인트짜리를 미리 사놓는다.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는 네. 내가 이 시장을 50에서 100포인트 빼려면 바스켓 폭탄을 뭘 구성해서 죽여버리나. 반대로 지금 50에서 100 정도 오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조합한 거를 어떻게 구성해서 올리면 되나.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19일 날은 8포인트를 빼고 11시에 정확하게 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게 뺐다 올렸거든요. 네. 이때 11시에 가장 끔찍했던 게 하이닉스입니다. 14만 4천 원까지 장중에 10% 빠졌단 말이죠. 그때 제가 어떤 전략이면 현대차 반팔아 갖고 하이닉스 가라. 오히려 롱숏 돼서 그때가 SK 하이닉스는 14만 5천 원이고 현대차는 24만 4, 5천 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동시켜 롱숏을 자꾸 조절해 드리는 거죠. 앞으로 시가 10개 그리고 이제 밸류업이 됐으니까 거기서도 시가순으로 쫙 배열하면 그게 또 지수화되면 거기서도 시가상위 10개를 구조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뭐 때문에 빠졌다가 아니라 뭘 이용해서 뺐다 올렸다 이런 접근을 한번 하시면 이번 장을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일정 가격에서 풀베팅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더 사지는 않겠고 해지 전략으로 뭐 위클리 옵션을 통해서 옵션 양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옵션 매매를 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럼 혹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추가 매매는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냥 삼성전자인데 네. SK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전자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주무셔야지 뭐. 이런 해지 전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응도 하지 마세요. 대충 10월에서 연말 코스에 있든지 내년에 있을 것 같아요. 내년 3월 전까지. 네. 그때까지는 이런 해지 전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더 빠를까요? SK 하이닉스는 모양이 달라요. 네. 그런데 오늘 SK 하이닉스를 저는 그 14만 5천 원대 현대차 바꾼 거는 16만 17만 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현금 만들어 놔라. 내일 마이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이크론 쇼크가 나오면 삼성전자 5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가 또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 매도한 현금 갖고 그걸 사주는 그러한 롱숏 전략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 투자한 게 그때 또 뭐 10배에서 30배 나오면 그게 간단히 해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삼성 이게 1,000만 원, 2천만 원 이걸 껴넣는 거예요. 그럼 자꾸 중화시키면 어떤 때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전략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왜 때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윈터 이즈 커밍이고 이러는데 제가 계속 인맥동에서 조사해 보면 아시아 해지예요. 아시아 애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반도체 주가를 공격적으로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멈춰서 그 의도가 바뀌어져야 돼. 그때 EWI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오늘 800만 주 때렸어요. EWI에서 500만 주나 1000만 주 사면 이게 때린 거예요, 산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 누계로는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추적을 못 해. 그 운영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제가 EWI가 블랙록이나 중국계 지금 가장 우리 쪽을 공격하는 핵심이 모간 스탠리 아시아 파트예요. 네. 이게 본토하고도 배격이 됩니다. 본토에서도 지금 쿠사리를 굉장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본토에서 왜 그 짓을 하냐. 근데 아시아계에서는 독립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응집해갖고 리포트를 계속 더 나올 거예요. 더 악화된 재료를 삼성전자 부정적 재료를 계속 낼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내가 뭐가 스탠딩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도는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요번엔 네가 써라. 요번엔 네가 써라. 이 짓 할 겁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표님? 일단 나는 그거 셀코리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요. 빚집털이에서 왕창 모으는 것 같아요. 뒤에서는 사 모으는 중이다. 예, 근데 그게 내년 1년 정도 후에 나올지 아니면 그때쯤에 저것 때문에 사 모았구나. 갖다 해서 MSCI 관찰지수에 편입시키기 전까지 왕창 모은 다음에 우리 거를 싹 갖고 가는지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중국 자본이 미리 뭔가 전쟁의 머니게임을 하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전개가 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21년도 8월 달에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났어요? 지금 매일 1,400만 주, 1,200만 주 때리는데 어우 이렇게 많이 때려? 하루에 3,000만 주 때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날 기억나세요? 메모리 이즈 윈터 이즈 커밍. 여기도 모간 스탠이에요. 네. 여기도 뭐가 이때는 SK하이닉스 13만 원에서 10만 원을 붕괴시키면서 이것도 일주일 만에 붕괴시켜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내면서 삼성전자를 8만 4천 원에서 7만 원 초입까지 죽이면서 윈터이지 커밍 해갖고 급락시킨 다음에 싹 걷어갖고 또 땡겨갖고 팔아먹는 이 짓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공격이 어느 정도까지 누적되나 이거는 이때도 보시면 8월 묘하게 8월 달에 해요. 묘하게. 이번에도 8월 11일 꼭지 나서 그때부터 공격하고 본격적인 23일부터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삼성전자만 8조 넘게 팔았더라고요.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저는 한 박스를 5조 봅니다. 5조가 넘어요. 그럼 10조. 그러면 한 2조 정도 더 때리나 보겠고 10조도 넘어요. 그럼 15조. 네. 이렇게 계속 늘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합쳐서 두 개 합쳐서 SK 하이닉스는 멈춘 것 같아요. 15만 원에서. 그래 두 개 합쳐서 9조 거의 5천억 정도 때렸는데 그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9조 9천억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두 종목만 계속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격이 언제 멈추냐는 저는 계속 이러한 변동성 전략이 마무리될 때 그리고 EWI를 통해서는 계속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추석 전에도 싱가폴, 홍콩 쪽 블랙록이 운용하는 그 펀드잖아요. EWY나 EWY ETF를 ETF죠.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다. EWY의 1등 종목이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는 때리고 EWI 지금 보시면 요게 9월 지금 8월 5일 저점이고요. 이때가 우리가 그 추석 전에 내왔을 때 이제 저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달러 베이스로 보는 거다. 그래서 요 121선 64불, 65불까지 가는지 보자. 와서 이거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 직전 고점이 이게 2,700이거든요. 네. 이건 돌파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돌파하려면 엔비디아가 130불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성 성분 보세요. 9월 9일 날에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KB금융, 4등이 현대차인데 네. 오늘 현대차가 3위로 올랐어요. 그래서 현대차 다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물로 보는 삼성전자는 계속 때리는데 이거 그냥 네이키드 매도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면 선물 매수 합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EWI는 땡겨갖고 그리고 순위를 KB금융 때리면서 현대차를 땡겼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26만 원 때린 걸 22만 원에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때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히려 호재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호재 때 때리는 겁니다. 아니면 상단 가까웠을 때 때리고 하단 공포 때 오히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여기서는 머리로 하지 마시고 하단 들어왔어? 그러면 이건 사는 거예요. 거래가 격감하더라도. 그리고 상단 들어와서 막 호재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반에도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한 템포 빠른 것 같은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고점에서 파는 확인하면 늦어요. 요런 게 이벤트 드라이브의 롱숏 전략이기 때문에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를 왜 때리라고 그랬냐면 인도 IP에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뉴스에 와 화나고 따라붙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CIO나 전략가들이 그걸 때리는 에너지가 이기면 꼭지 치고 윗골이 달려서 엎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요새는 그 사이클이 맞아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WI에서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돌아온 BBIG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BBIG 포트 변화를 또 중요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의 또 롱숏을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가 있을 겁니다. 2주 전과
순위 변동이 좀 있었을까요? BBIG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2주 동안이요? 네. 네. 제가 BBIG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BBIG하고 약간 바꿉니다. 바이오 배터리는 똑같아요. 네. 바이오 배터리. I를 인터넷이 아니라 ICT. ICT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AI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G를 게임이 아니라 거버넌스. 사모펀드 M&A나 지분 요새 고려아연 영풍이라든지 막 그 지분 싸움이 취약한 부분을 계속 이게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BBIG를 바이오 배터리 ICT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터넷과 게임은 제외하시는 거고요. 예, 게임이 지금 네. 오히려 BBIG 보면 얘네들이 그 PC 게임의 린지에 NC 소프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오히려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전번에 5,900원, 6,000원에 사면 못 가도 한 8, 9,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죠. 지금 6,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한 7% 올랐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 크래프톤 1등이 6등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지금 타이거 BBIG ETF 구성 종목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알테오젠이 1등 됐어요. 그러면 1등 되면 더 이상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1등이면 와 하지만 1등일 때는 이제 목표 에너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매도 2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시면 여기는 2등인데 요게 10에서 8로 줄어요. 비중이 좀 줄었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SK 바이오팜이 싹 없어졌습니다. 왕창 팔았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래서 SK 바이오팜 이것도 매도 전략 세워드렸고 그 다음에 NC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크래프톤이 자꾸 쌍봉해서 이제 더 못 나가고 그리고 여기 더존비지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하고 더존비지온은 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단으로 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급락 에너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도 11만 5천 원대 제가 팔아라 한 것도 얘네들 매일 이거 체크해 보니까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매도 사인 내드렸고 오히려 나는 NC 소프트는 안 사겠다 하는데 오히려 이게 깎으로 올라가는 이 포트의 변화에 따라서 롱숏이 자꾸 자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아 해지들의 미리 감을 잡으려면 EWI의 구성 성분을 뭐 3일 단위로 체크하시고요. BBIG도 요새 변화가 너무 심해요. 3일 단위로 체크하시면 높낮이가 달라지거나 비중 달라지는 것들 갖고 호재 나오는데 얘가 자꾸 안 가거나 비중이 줄어요. 그럼 같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정확해요. 그런 감각으로 이유 묻지 마시고 네. 우리는 오늘 오후장에 딱 2시 돼서 뭐 빠진 게 뭐 또 뭐 미주당 뭐 또 금투세 여러 가지 얘기를 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그걸 이용해서 선물이 355.0을 붕괴하는 순간에 여기서 10포인트 공격 나온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시장에 한 번 그 변동성에 그 아까도 봤지만 7에서 10포인트 정도 빼야 이게 대박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오늘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네. 오늘도 그러는데 삼성전자 플러스 1,000원에서 마이너스 1,000원, 2,000원 정도. 네. 여기에 이 10포인트를 급락시키고. 이게 이 짓을 왜 하는데 이거 야간에 반드시 또 올릴 겁니다. 야간에 한 제가 보기에는 5 내지 7을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딱 보고 마크론 보고 더 땡길 건지 죽일 건지 또 결정할 거예요. 우리 갖고 놉니다 지금. 얘네들은 밤도 기계 알고리즘 밤도 해요 밤도. 그래서 오늘 10포인트 뺀 거는 어떠한 이유도 했던 간에 갖다 예를 들어서 불가능했던 이게 355대 이게 2670 정도 2650 정도의 행사 가격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10포인트짜리가 거의 휴지였는데 이거를 공격하면서 여기도 오늘 8배 10배 그러면 100에서 300만 원짜리 했다면 이 에너지가 얼마예요? 근데 삼성전자 플러스 1,000원에서 마이너스 2,000원 그럼 우리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네. 그 증폭에서는. 이 변동성을 계속 유도하면서 몇천억 갖고 롱숏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밸류업 지수 나오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밸류업 지수도 우리가 코스피 200 갖고도 이 짓 하잖아요. 밸류업 100 지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시가 10개 갖고 이것도 롱숏을 계속, 그럼 심지어는 코스피 200 때리고 밸류업 갖다 해서 100 올리고 이 짓도 하나 볼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돼? 그러면 우리 눈에는 딱 보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선 때리는 것 같고 어디선 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옆으로 보라 그럽니다. 제가 네. 상단, 하단. 그러니까 LG전자 상단 11만 원이에요. 하단 9만 원. 엔솔 상단 42만 원, 하단 35만 원. 그러니까 42만 원 살 때 막 좋은 얘기 하잖아요. 때리란 얘기예요. 상단 왔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하단이 뭐가 왔냐? LG 이노텍이 왔어요. LG 이노텍으로 얘네들이 또 롱숏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어떠한 그 CIO가 요거를 빌려다가 때릴 위치에 있나? 빌려다가 또 다시 합성해서 사갖고 땡길 위치에 있나? 이거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매수 바스켓에 넣느냐, 매도 바스켓에 넣느냐.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장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 관련된 시가장기 종목들은 제가 삼성전자가 7만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 계속 변동성만 나온다. 그게 몇 개월 갈지는 모르겠다. 그때까지 나는 했지만 하겠다. 그래서 수익은 계속 삼성,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7에서 10이 순식간에 왔다. 이게 70포인트가 70이 지수로는 어떤 때는 50포인트, 어떤 때는 7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70포인트 올릴 때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올립니다. 이게 똑같게 하진 않아요. 이 바스켓, 매도 바스켓, 매수 바스켓의 구성을 매일매일 이렇게 갖다 해서 저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매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8월, 요게 이제 9월 10일 날이 또 선물로서 저점 찍은 날이거든요. 이때 20개만 딱 봐요. 오늘 20개 딱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위치 봐요. 65,000원, 62,000원. SK하이닉스 15만 원, 16만 원. 그러니까 올라간 거 뭐, 떨어진 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선을.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는 밑에서 올리겠구나. 요거는 떨어뜨리겠구나. 뺄 때 오른 거 떨어뜨리거든요. 오를 때는 밑에 있는 걸 땡기거든요. 그걸 갖고 잡습니다. 매일매일 이 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은행주 때리라고 그랬죠. 밸류업 하고 나지만 얘네들이 비율로 때린다. 근데 뭐 KB금융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하죠. 얘는 75,000원 하면 다시 또 롱으로 바꿀 겁니다. 밸류업 지수에서 빼주고 뭐 들어가고와 상관없이 네. 그거를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고점 딱. 제가 삼성되면 10만 원을 때리라고 그랬죠. 9만 원 깨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갖고 이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펀더멘탈하게 이 업황이니 뭐 밸류업이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내가 이런 헤지펀드 CI 올 때 얘는 매수 바스켓에다 넣을까 매도 바스켓 넣을까 50포인트 오를 때 영향력이 큰 에너지일까 올릴 때 영향력이 큰 에너지일까. 지금은 올릴 때 큰 에너지는 SK하이닉스예요. 네. 삼성전자 땡기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매수 3일 연속 들어가지 않는 한 나는 안 믿을래 아직. 그러니까 지금 하루도 중간에 한 번 매수하고 나서 연속 매도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뭔가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언제 공격 끝나나 모르겠어요. 뭐 9월 말까지 윈도우 드레싱 끝나고 10월 달은 달라질지 10월 달도 계속 할 건지 그리고 10월 달에는 실적들이 이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빌려다가 때리는 게 2차 전지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쁘거든요. 제가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오름세가 거의 끝나가는군요. 아니, 제가 에코프로 갖고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BBIG부터 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일단은 내년도에 사모펀드에 어떤 큰 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었고 사실 그때 ETF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예, BBIG는 네. 저는 장기로 9,000원까지는 무대응을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바이오를 땡길 거고 어떤 때는
가장 크게 하는 게 IT를 땡길 때가 제일 많이 갈 거예요.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땡길 때. 네. 그때가 나올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그리고 거버넌스 게임은 개별 종목 게임이니까 지수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제가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이제 롱숏의 기준 될 때 이거는 우리가 수학 알고리즘이나 통계학에서 어느 비중에서 어떤 섹터의 시가총액 기준은 여기서 때리냐 사냐를 결정하는 그런 비중을 각도나 엘리오트 파동의 피보나치 비율을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 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21%, 25%에서는 시가 1등부터 20등은 여기서는 때립니다. 저점에서 일단. 요번에 오늘도 SK하이닉스 16만 9천원 때린 게 이 저점에서 20% 정도 올라와서 그냥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 좋겠죠. 지금 뭐 18만 원, 19만 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다 희망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간단히 해서 마이크론이 저는 무조건 10에서 20% 그냥 시간에서 급등할 때나 가능한지 지금 오늘 때려 맞았는데 그 에너지 나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가 중소형주는 30에서 50은 또 쉽게 올려요. 그러면 30, 50 올라간 것들이 지금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이 허리단의 전고체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바닥에 산 사람들 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엔솔도 때리고 삼성 SDI 때리는 게 일단 1차 목표에 딱 왔어요. 그래서 50%에도 때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이나 상승폭의 반 정도까지 조정하는지는 앞으로 볼래요. 그리고 오히려 하단 온 게 이노텍이에요. LG 네. 이노텍이라든지 L전자가 9만 원 오면 할래요. 뭐 이런 가격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중저가 옐로치나 테마주는 60에서 100 정도 오면 때립니다. 그러면 하나씩 봐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14만 4천 원에서 요 17만 원이 18, 20 정도입니다. 지금 17 걸리고 다시 19일 날 죽였다가 오늘 올리는데 이거 불안해서 반 때린 겁니다. 다시 14, 15를 죽일지 아니면 18, 19를 갈지 이게 내일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좋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18, 19만 하면 나머지 다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때린 거는 이때 아직 움직이는 중소형단 들어갈래요.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오킨스전자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AI와 연결된 것들 아주 안 움직인 주도 널려 있거든요. 피바다 스타일까지 그냥 급락한 좀 그걸로 들어갈래요. 그 다음에 현대차 보세요. 요게 26만 원, 22만 원. 오늘 보시면 25만 원. 요게 딱 보시면 저점에서 19% 정도예요. 그러면 대부분들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고가 저가치 27, 8만 원 기다리는데 이거 안 줄 수가 있다고요.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요거 다시 22만 원, 3만 원까지 죽였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라도 팔 걸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이든 70%든 요 바닥에서 20% 가까운 건 때려라.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시가장의 대표 종목들은. 그리고 여기서 더 가요. 그러면 중소형 좀 부튼부탄 가자. 뭐 모트렉스가 됐든 전고체 중에 뭐 CIS가 됐든 이런 정보도 순환을 유도하는 전략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11만 7천 원이 저점에서 30% 에너지가 올라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12만 원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모든 공포가 가지고 엔비디아가 130불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자리지만 이 11만 원과 12만 원에서 반을 리스크 관리하자고요. 마치 SK하이닉스 17만 원 근처에서 리스크 관리하듯이. 그리고 다시 9만 원, 10만 원을 또 찍고 가는지 다시 여기서 바로 12만, 14만 원까지 가는지는 저는 엔비디아한테 물어볼래요. 나스닥한테 물어볼래요. 그리고 그게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리 한 템포 앞서서 대응해야지 확인하고는 늦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율 조절하고 뭔가 누구나 다 기다리는 자리는 안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소부장이나 우리 대표되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미리 생각하거나 한 템포를 미리 응용해서 비율로 대응해야지 확인하고 대응하면
이게 늦지 않을까. 계속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팔아야 되는데 또 토해내고 심지어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할 때는 오히려 손절해버리고 이런 역사이클이 계속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 그리고 이게 아세게 계속 때려요. 중심이. 네. 현장에서 센 애가 때리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럼 그게 멈춰야겠죠. 멈추는 이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 좀 길게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업종 종목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고 싶은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 어제 증시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고 또 정책금리도 낮추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정책이 나오기가 10년 만에 뭐 처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좀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한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상해 종합 증시가 또 올랐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매출이 올리고 있는 화장품주 같은 종목들이었는데 이 연속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난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장에서 오늘장 뭐 50%든 70%든 네. 지금 여러분들 중국 달력 보셨어요? 중국의 달력. 예. 10월 1일부터 7일이 그 국경절 연으로 춘절 다음으로 가장 깁니다. 네. 9월 28일부터 하루 놀면 10일간 놀아요. 네. 그럼 국경절 연휴 마디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연골고리가 끝나면 오히려 저라면 화장품 팔아갖고 카지노 가겠습니다. 오히려 여행 오나. 이 춘절하고 달라요. 국경절은 춘절은 고향집 찾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해외 여행 잘 안 가요. 그런데 국경절은 자유롭게 그걸 구속을 안 시켜요. 그러면 해외로 많이 가는데 이번에 일본하고 거꾸로 없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발 좀 와라. 뭐 얼마 정도 좀 체크하 이걸 이제 카지노 쪽을 네.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 관련주나 간단히 얘기해서 알리바바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뭐 10%대 급등을 합니다. 카지노주 비슷하게.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세요. 이 8월 달 이게 관심 없을 때 가격이 11만 5천 원, 12만 원입니다. 여기서 벌써 하락폭의 반이 딱 왔어요. 벌써 우리 눈에 보일 때 벌써 36%나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한 17, 18만 원. 그럼 요거 10%예요, 추가. 저는 이거 바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120일 평균값에 딱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 이게 까꾸로 저는 13만 원, 21선 13만 원대 오히려 오면 그때나 사겠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바닥은 좀 다진 거예요?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네. 종합주가지수,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2,700, 그 다음에 홍콩 H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일단 바닥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연속성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5일 날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의 그 흐름은 그 이후에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시아계가 우리나라 딱 찍어서 공격해요. 우리나라 찍어서 공격합니다. 네. 3차 캐리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1등 죽여버리고 또 변동성을 유도해서 막 채털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뒷면으로는 쟤네들 많이 깨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말도 안 듣고 자율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고 동지들을 규합해요. 진짜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 부정적으로 외국계 나올 거 제가 미리 하는 거 한 3개 더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거 나왔다고 해서 쇼크 먹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또 공격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EW나 다른 바스켓 갖고 받아내는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 동안 하는지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맥점이 이제 10월 달 3, 4분기 실적과 4, 4분기 실적. 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급락한 게 오를 때는요. 저는 이제 어느 상황이면 어느 하루에 삼성전자가 4, 5천 원 올라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날. 그때가 이제 얘네들이 다 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체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중국 주식 삽니다. 전에 그래서 항서제약 사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에나 투자하긴 그렇고 항서제약을 하겠다. 우리 HLB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 때문에 HLB의 그 재료에 항서제약이니까 그 제품은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니까 HBA보다 항서 제약을 나는 하겠다. 중국의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물류를 건드릴 거고 구리를 건드릴 거고 또 석유가를 상승시킬 테니까 그쪽 연결된 종목들을 오히려 중국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MSCI EM 지수의 1등이 텐센트거든요. 네. 텐센트. 그다음에 또 거기도 바이오 항서제약 이런 거 사놓고 이런 것들은 한 3개월 정도 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 때까지 이게 바닥에서 한 30-40% 올라가나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봐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는 바닥을 잡았고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또 주가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는데 해리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대표님. 그것도 갖다 예를 들어서 해리스 관련돼가 이제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그런데 네. 제가 전고체 BBIG 이런 것들 제가 한번 뿌려봤어요. 종목별로. 한번 이거 보시죠. 100% 넘은 게 이렇게 벌써 네. 한노화성, 캐리, 이수 스페셜티케 100%짜리들이 이렇게 벌써 나옵니다. 공포로 떠드는데 대형주에서 안 나와요. 그 대형주에서는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 요게 30-40%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신 분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바닥에서 외롭게 사신 분들이 30% 주는 거지. 오히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벌써 바이오주는 더 많아요. 이게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BBIG의 바이오는 100%간 게 벌써 10개나 돼요. 인벤트지랩, 알테오젠, HBL제약, 유한양행, 삼일제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언제 시작했냐면 4, 5월 달에 벌써 시작했어요. 아,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해 하면서 벌써 6개월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꽃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건 100% 넘어가면 하지 마세요. 이제 빌려다가 때리는 위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오 쪽에서는 요 밑에 파란색으로 껴있는 게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차바이오텍 나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얘가 제가 이 고가보다 알테오존보다 더 크게 나올 거다. 삼바 팔아서 차바이오텍 가자. 이 논리가 내년도에 차 헬스케어를 상장시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 전략의 큰 그림은 저는 의료 민영화라고 봅니다. 의료 민영화는 가장 큰 게 병원을 지주사로 분할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2014년 16년 때 박근혜 정부 때 의료 민영화 시도했다가 문제가 되면서 하야하시고 적폐 기업들 만들고 막 이런 그 시나리오가 쫙 나왔던 게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된 건데 이 중심이 사모펀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그들만의 리그로. 그러면 거기에 갖다 해서 요새 의료 대날이라든지 저는 사모펀드 뭐 여러 가지의 그 거버넌스 게임이 왜 요새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금투세를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저는 의료 민영화 구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서 관련된 거버넌스 기업들 이게 사모펀드들 갖다 해서 머니게임 종목 같거든요. 그러면 차헬스케어 IPO 연결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되면 이런 것들이 한번 에너지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영풍 고려해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나올 것들을 체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이제 그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이고 또 여기에도 사모펀드 있고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시끄럽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아직 못 간 거. 다른 것들은 벌써 뭐 삼성전자, SK바이오팜, 삼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삼바는 100만 원만 가면 이건 빌려다가 지금 매도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바는 90만 원 초입이나 90만 원 깨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 정도밖에 위에 진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밑에 단에서 요거 조정할 때 밑에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바이오에서는 찾는데 그거를 거버넌스 쪽에서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미 바이오 쪽에서는 100%짜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빌려다가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바닥에서 외롭게 사신 분들이 기다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인상 깊었는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부분이죠. 저 이번에는 이제 원전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지금 어느덧 한 40, 60% 정도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원전주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권 교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갖다 예를 들어서 금융계에는. 그러면 호재성 나오면 원전주를 때리는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고 미국은 뉴스케일 보세요. 우리가 7, 8불에서 100% 다 모으면 12불부터 때리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2불, 13불, 14불까지 해서 다 때리십시오.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 문제 해결됐다 나오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와요. 네. 갔다 오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갔다 오는 그 분위에서 한전 기술을 장대 음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기대감이 때리는-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그거를 저는 인위적으로 때리는 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추적해 보면 네. 좋은 얘기 나올 때 때려요. 우리나라 원전주는. 그래놓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또 땡겨요. 근데 미국 증시는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잘 가요. 그런데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한 게 또 두산그룹 아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못 가요. 그러니까 요 시차를 그래서 SMR 팔아갖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전기수 가자고요. 그래갖고 요 시소가 또 이용하는 게임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트렌드는 계속되는데 네. 이게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풀래나? 지금은 이거를 명령권자가 약해서 그러나? 아직까지 뭔가 수급도 안 들어오고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원전주 보면 호재 나와도 수급이 안 따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케일만도 못해요. 근데 뉴스케일은 이제 저점에서 벌써 70% 올랐으니까 보유자 영역이고 사지 마세요. 이제 때려갖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죠. 중소형단에서는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것들 중소형주. 요새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보다는 더 나으니까. 그리고 한전기술이나 한전사로 16,000원 때린 게 이제 또 12,000원, 13,000원 또 하다 왔거든요. 그럼 그런 거 사서 박스 매매를 하자고요. 그리고 언제 본가가 되느냐. 한전기술이 8만 원짜리 하루에 20%짜리가 나와야 돼요. 하루에. 네. 그런다 그러면 하루에 저 시가총액 한전기술이 20% 올라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애몰 매겨거나 수주했다 하면 안 돼요.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얼마 주기로 하고 합의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원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 그리고 미국 시장 수주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시간 감각도 여기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박스 매매. 그 대신 이 방송 듣고 뉴스케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케일 파워 매수 시점이 오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시겠죠? 이게 12불에서 15불 사이는 팔아갖고 네네. 그 다음에 갖다 해서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면 그때는 더 가겠죠. 그때는 우리나라 거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다시 또 14불 가져가서 또 9불, 10불도 깰 수 있거든요. 시간이 늘어져 버리면. 그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이후로 돌아왔을 때 국내장에서 뭐 대한고의 프로젝트라든지 이쪽에 좀 순환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대표님? 오늘 고점 나왔잖아요. 그냥 재료 나왔는데 때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화성밸브 기준은 11,000원대는 지지인데 14,000원만 가면 때려요. 그리고 확산이 안 돼요. 네. 그 세론이에요. 세론.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증권형 토큰 해갖고 K옥션 이런 거 급등하죠. 때리십시오. 이것도 또 세론 내년 뭐 국회에서 또 발의 끝났습니다 할 때 또 때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은 네. 세론 전략이 잘 맞더라고요.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이럴 때 때린다. 그리고 미리 알고 바닥권에 있는 거를 사서 1개월이나 3개월 후에 나올 거. 지금 딱 저게 우주항공 나왔어요. 우주항공. 지금
갖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ICT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다우 데이터가 오래간만에 대량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5G가 아니라 6G입니다. 테슬라는 요번에 우리가 210불대 산 거 250불가 270불로 오늘 밤에 지금 255불까지 왔거든요. 50% 때리십시오. 270 뚫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250불에서 270불에서 또 얘도 매도를 하면서 6G가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5G하고 6G를 왜 구분하셔야 되냐면 5G는 기지국 세우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런데 6G는 저궤도 위성을 해서 위에서 뿌려요. 자율자동차는 6G 저궤도 위성에서 뿌려야 돼요. 지금 5G 우리 못해요. 건물주 위치도 뭐 하고 또 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그래서 5G는 확산 안 돼요. 그러면 6G는 곧 뭐냐면 인공위성 위에 올려놓고 저궤도로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도, 그러니까 6G가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사는 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컨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히려 증권료 토큰 팔아갖고 이제 이쪽을 또, 그리고 자율자동차도 현대차가 계속 뭔가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의 큰 틀은 지금 방향성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모트렉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거 갖고 트레이딩 추세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근데 치고 나가지 못해요. 네. 지금 장은 삼성전자 누르고 공격하니까 네. 위가 갇혀서 그런지 테마도 계속 뺑뺑이 돌고 그다음에 연속성 와 없다. 우리가 예 네. 이구동성을 2차전 이제부터 가나 봅니다. 그날 꼭지야. 그다음 연수성 없어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대표님, 오늘 방송 내용을 좀 들어보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증시를 내다봤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비관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롱숏이 계속 지배하는 장. 네. 그러면서 머니 게임은 화려한 장. 그런데 대형주는 먹을 게 없는 장. 이게 풀리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숏이 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젠지는 해지 전략 계속 해갖고 해지 전략이 실패해야 돼요. 계속 몇 번 하는데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폭이 작아지면서 추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매일 어느 선 깨면 7에서 10포인트, 어느 선 올리면 7에서 10포인트요. 그러면서 선물은 벌써 바닥에서 20포인트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350억 깨면 이거 10포인트 공격한다. 정확하게 10포인트 공격해요. 오늘 360까지 가나 345개 죽이나 봤더니 10포인트를 죽여버리더라고.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벌써 야간에서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야간에서 급등시켜요 또. 분명히 올릴 거라고 앞서도 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346까지 죽였잖아요. 5포인트 올리나 보세요. 야간에 벌써 4, 50포인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좋은 얘기 나오면 거기서 5포인트 올려가고 또 때리나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대응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분은 재료 놓칠 때, 이제부터 가나보다 걸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파생시장의 이 진폭을 이해 못하면 시가상의 종목들 매매 못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그 갈림길에서 요건 때리고 요건 사고가 그 롱숏에서 이걸 구조화시키는 애의 주인 마음이거든요. 이 주인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사직해서 추적해 보거나 이거를 실제로 ETF에서 순서를 밑으로 내리는지 위로 올리는지 그거를 추적해서 위로 올리네 밑으로 내리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이 맞췄네 이걸 파악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단순하게 그냥 분석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갈등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나는 또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네. 제가 추석 연휴 때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네. 전 세계 주가를 다 돌려봤습니다. 독일의 시가상이 50개, 네. 베트남, 인도, 브라질 할 거 없이 그러면서 뭔가 패턴을 찾으신 걸까요? 예, 전 세계 자동차를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특히 독일 자동차를 쪽. 주가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여버렸어요. 네, 네.
우리 현대차만 살아남은 거예요. 도요타 여기 보시면 이게 메르츠 벤츠입니다. 이게 이제 월봉인데 상단 하단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박살이 났습니다. 폭스바겐 보세요. BMW도 하단이에요. 네. 도요타 자동차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시켜요. 전 세계로 딱 공통 분모가 자동차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아니 왜 자동차를 죽이지? 그랬더니 자동차주에서 살아남은 게 인도 자동차, 우리 타타하고 우리나라 현대차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벌써 기획 정리하고 미국은 자동차 커넥트 이 자동차가 곧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안보거나 뭘 걸어서 미국 부품 이쪽이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면 다 그냥 조사해야 되는 스파이로 활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내고 그럼 중국은 그 시장을 M&A나 다른 쪽을 죽여갖고 시장을 확산하는 그 전략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벌써 잡아먹었고 자동차는 중국이 중국 자본이 예 네. 거의 이 죽은 기업들 보면 꼭 상장 폐지시키기 인위적으로 아니면 사모펀드가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그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이 기업을 차익거래 롱숏 전략으로 해갖고 유무상증자든지 사무장에서 기준되는 거를 거의 토막을 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토막을 내면서 그러면서 전환사채 발행한 거를 어마무시하게 보통주로 바뀌면서 리픽싱 시켜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지분 확보가 되면 그때 땡겨요. 독일은 그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자동차를 변동성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러면 이 시장을 갖다 해서 전기차 중국차 써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미국은 파워로 막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못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공격이 남미 같아요. 지금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이런 쪽 지금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돌아보니까. 또 동남아 공격하고 있어요. 베트남하고 필리핀. 그것도 자동차하고 반도체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자료를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지금 보이는 자료들이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브라질, 베트남, 인도 다 돌려봤습니다. 공통 분모가 인도만 살아있어요. 왜 인도와 현대차만 살아남았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브릭스만 살린 것 같아요. 브릭스만. 예. 인도는 이 머리가 똑똑한지 그 브릭스에도 들어가고 또 간단히 얘기해서 군사적으로 그 인도 태평양 요쪽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묘하게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래서 인도 쪽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은행하고 그다음에 통신 쪽, 그 유틸리티 쪽 전력 사업하고 자동차 이런 쪽만 급등을 시켜놨더라고요. 거의 4,500% 정도, 900%까지 나오는 것도 인도에는 있어요. 네. 다 유틸리티 이런 거. 그런데 다른 나라 거는 다 죽여요. 자동차 반도체. 이게 그러면 그거를 전략화시켜나 하는 헤드들이 그 간단히 해서 국제적으로 포지션을 운영하고 있는 ETF 갖고 조절하는 어떤 그 헤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자들이 그 공통 분모가 자동차 주기가 미중 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 벌써 구획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거기서 휴전이 되는지 확산이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해리슨이 되면 좀 휴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관세 전쟁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갈림길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5일 될 때까지 아시아 헤지들은 우리나라 계속 공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예요? 투자 아이디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이나 하자. 그리고 방향성은 안 줄 것 같다. 네. 그리고 해석하지 말고 행동하자. 공포 때 하단 때 사고 상단 때 하고 미리 그 뉴스 팩트 때 대응하지 말자.
팩트 때 오히려 이 설계자는 역전략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비율 매도하자. 그리고 중소형 단 중에서 사모펀드들이 건들 수 있는 끌개나 테마 있는 것들이 안 올랐을 때 미리 길목지기로 기다려 놓는 전략을 세우자. 중소형 단에는 그 전략이 지금 원전 남았고 데이터 센터 남았고 우주항공 남았고 이게 다 그 끌개가 테슬라 끌개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쪽은 다 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형성에 시켜놓자. 그러면 이거 종목 선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가상위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대통령이 누가 될 때까지는 답답하실 것 같고 그럼 아직도 45일 남았나요? 45일? 그때 동안은 그냥 좁은 어떤 건 10%, 어떤 건 20%에서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노상 우리나라 떠나야 된다. 거래량 뭐 갑감하고 뭐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것만 계속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 그거를 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좀 돌려보셨다 하시면서 인도와 현대차는 그래도 빼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역발상 전략으로 인도 증시라든지 현대차는 지금 이렇게 조금 눌리거나 했을 때 사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는 26만 원과 22만 박스입니다. 그러면 24만 원 깨면 할래요. 이것도 그 박스를 뚫어서 이게 26만 원에서 30만 원 가려면 네. 삼성전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 지금 현대차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기아를 죽여요. 네. 기아를 죽여요. 현대차 기아인데 이게 같은 색깔 롱숏이에요. 요새 같은 그룹에서 엔솔롱, LG노텍 숏이에요. 이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 LG노텍 롱, LG전자나 LG 엔솔은 숏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 EWI나 ETF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추세 매매는 안 하랍니다. 그리고 이 장이 가려면 전차 군단이 가야 됩니다. 소부장이 가야 돼요. 그거는 3, 4분기와 4, 4분기 두 마디를 보고 내년 정도 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조의 팔로더머니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